네, 이번 심화 과정은 Cancer and Knowledge, 암과 암, 폐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nowledge, 암을 알아야 도움을 드리죠. 암에 대해서 알아야 도움을 드리죠. 많은 암 환자들은요, 전문의 뺨칠 정도로 자기가 앓고 있는 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우리가 삶침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 암에 대해서 토론했지만 이것은 심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즉 오늘은 특히 폐암에 걸린 사람들, 폐암 환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즉 폐암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지식으로 무장될 때만이 그들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암 환자도 도움이 되고 또 암 환자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 암과 암, 렁캔서입니다. 렁캔서. 암을 알아야 그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암 전이를 표시한 그림이에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암은 전이됩니다. 그것도 이번 시리즈에서 같이 토론하시게 될 거예요. 3, 4번님은 림프암을 규명해 내셨잖아요. 동서의학 사상 최초로 토마스 호스킨보다 150년 앞서서 림프암을 규명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암 환자였어요. 당신이 앓고 있던 암을 스스로 고쳤고 그리고 논문을 요결로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삶침의학은 암 치료를 위한 학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 번 인용하기도 했지만 여기 영국의 암 리서치, 캔서 리서치 UK, 여기 유나이티드 킹덤, 여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먼저 밝히면서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폐암. 그러니까 폐암은 왜 발병하는가? 폐암은 어디로 전이되는가? 폐암의 증상들은 무엇인가? 등등을 상세히 알아야 삶침으로 대응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심화 과정으로 샅샅이 공부할 겁니다. 폐암에 관한 오늘 시간으로 전문가 되십니다. 폐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제어되지 않은 방식으로 분열하여 폐에 종양을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및 체중 감소입니다. 잘 봐주세요. 주요 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및 체중 감소다. 뭐 떠오르지 않아요? 사암침요법 중에? 네, 그건 이따가 토론하고. 필요한 치료는 귀하의 일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귀하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에는 수술, 황요법 및 방사선요법이 포함됩니다. 서의학적으로 볼 때에 증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폐암의 증상.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를 찾아 정밀 진단을 받아라 라고 이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자, 삶침쟁이 외에 대체의학자, 일반 채침하시는 분들도 주목해서 봐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폐암 환자가 이러저러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병원에 안 갔어. 그런데 찍으러 보니까 거의 폐암이 확실해. 그러니까 어떤 힐러가 말하기를 갈 필요 없어요. 내 치료만 받으면 돼요. 절대로 이러지 마라.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적어도 우리 방송을 즐겨 들으시는 힐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24시간 붙어서, 그러니까 입원 환자처럼 여러분 댁에 입원시켜놓고, 여러분 댁에 하루 종일 그 환자 봐줄 수 있다면 또 몰라. 그럴 수 없잖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원망은 누구한테 가? 네,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말라. 서의는 서의 말을 하고 나는
내 말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폐암의 증상 중에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침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침을 해. 그것은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더 나쁠 수도 있다.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당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침의 변화. 기침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점점 더 기침할 때마다 고통스럽다. 소리가 다르다. 기침 소리가 점점 다르다. 짙은 가래나 점액을 내뱉는다. 증상 중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 또 숨이 찬다. 예전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점점 숨이 더 찬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숨이 가쁘다. 의사들은 이것을 호흡곤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피를 토한다. 객혈을 하기도 하고 피가 섞인 가래를 뱉는다. 이것은 적은 양의 혈액일 수 있다. 폐결핵은 좀 많은 양. 그러나 폐암에서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토하는 게 피토하는 양이 적대요. 녹슨 가래. 그러니까 여기 황갈색, 여기 보시죠, 여기. 황갈색 가래를 뱉는 기침 또는 가래에 빨간 반점이 섞여 나올 수도 있다. 폐암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확인하라 이거예요. 환자와 상담할 때 아니 폐암 환자의 증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그렇죠? 그래야 어떠한 도움을 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자는 피를 더 많이 토한다. 그러면 어떤 요법을 선택하고 보조요법으로 간전격을 생각할 수 있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 토론한 것처럼 토혈, 타박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멈추지 않는 출혈, 간전격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 마찬가지니까. 더 많은 양의 피를 토하는 것은 폐결핵과 달리 폐암에서는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이 서의사처럼 초음파 진단, 엑스레이 또는 CT, MRI 등등의 장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이 화학기구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여기까지만 딱 듣고 아니 이거 폐암인데? 근데 폐암이 아닐 수도 있거든. 이 사이트에서 하는 말이 열거하는 증상들은 폐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도 이러한 증상들이 다른 병증으로도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로 정밀 진단을 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즉 여기까지 이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 사람이 폐암 환자야. 폐암 환자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런데 나는 폐암인지 몰라. 이 사람은 아직 검사받기 전이니까. 나는 폐암 환자인지 모르고 그 사람도 내가 폐암에 걸렸는지를 몰라. 그래서 엉뚱하게 기침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졌어. 나중에 이 사람이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이래. 그런데 급속히 확산되었다. 어떡할 거예요? 내가 치료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안 나. 물론 우리 사암사부님과 똑같은 사고로 사암침을 놓으면 폐암이라도 이게 낫지.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지레짐작으로 이거 기관지 천식이네, 기관지염이네 라고만 생각하고 치료하고 붙들고 그 환자가 진료받을 기회를 박탈해버리면 서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호흡곤란에 갈색, 녹과 같은 색깔의 가래를 토하고 피가 반점처럼 조금씩 섞여 나오는 가래, 피를 토하는 것 등등은 일단 폐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 가슴이나 어깨에 어깨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가슴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둔한 통증 또는 더 예리한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식욕 감퇴. 식욕을 잃었거나 보통 좋아했던 음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식욕 감퇴.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체중이 급속히 감소된다. Feeling very tired. 점점 피곤해. 힘든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해.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어. Feeling tired. Very tired. 그리고 흉부, 호흡기 질환의 염증, 증상이 그냥 멀티로 몰려와. 비염이었다가, 알레르기성 비염이었다가, 기관지 천식이었다가, 기관지염이었다가 등등, 때로는 폐렴도 오고, 그냥 호흡기 질환이 ongoing, 수시로 생겨. ongoing, 수시로 생겨. 체스트, 여기서 체스트는 카디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폐를 말하는 거예요. 폐. 이러한 증상들은 폐암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학적 증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로 잘 모르겠거든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의학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병원을 한 곳으로 단지화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단지의 종합 명칭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황제내경 종합병원이에요. 그 병원의 중심에 동의학부가 있고요. 좌우에 웨스턴 메디신 그리고 대체의학부가 있습니다. 같은 의사예요. 병원 같은 단지 내에 코아퍼레이션 해야 된다. 폐암세포의 일부 유형은 혈류로 들어가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폐암과 관련이 없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의사는 신생물 딸림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폐암에 이런 증상이 또 있다 이거예요. 생소한 용어, 신생물 딸림병증. 증상을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늘로 콕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감각이 생길 수 있대요. 근육은 약화되고요. 졸음, 허약, 현기증, 혼란, 남성의 경우 여성형 유방화가 될 수도 있고 혈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전이 증가할 수 있다. 신생물 딸림과 관련된 일반적인 암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다른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신생물 딸림 병증이라는 게 있는데 폐암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간암, 신장암, 백혈병, 유방암, 림프종, 난소암, 신경암, 췌장암, 위암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다시 증상을 소개해드리면 이 신생물 딸림병증이라는 것이 이러한 암에 수반되는데 폐암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그런데요,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 그런 감각이 나타나요. 근육은 약화되고 졸음, 허약, 현기증 및 혼란, 남성은 여성형 유방화, 혈전 등등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 폐암의 중요 증상 중에 하나. 폐의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자라는 폐암을 판코스트 종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 판코스트 튜머라는 게 폐암의 증상에 딸릴 수가 있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폐의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자라는 폐암을 판코스트 종양, 좌간 우폐에서 우폐수로 나타난다. 이 종양은 매우 특별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심한 어깨 통증 또는 팔을 아래쪽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해서 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팔이 올리면 아파. 중부혈조가 땡겨. 이렇게 하면 자꾸 쳐져. 가장 흔한 증상은 심한 어깨 통증 또는 팔을 아래쪽으로, 통증 때문에 팔을 아래로 자꾸 늘어뜨리는 통증입니다. 여기 판코스트 종양은 흔히 호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증상의 집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증상은, 그러니까 호너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한쪽 눈꺼풀 처짐과 눈의 작은 눈동자,
얼굴 한쪽 면에서 땀샘의 손실, 즉 반쪽은 땀이 안 나. 언어증후군의 증상은 종양이 목에서 얼굴 쪽으로까지 가해지는 신경을 누르거나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심화과정에서 스테엄스 폐금경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좌간 우폐. 네. 좌간 우폐는 비유다. 비유, 암호다. 그렇죠? 코드야. 그런데 우폐의 증은 만약에 림파틱 시스템, 면역과 관계된 거라면 우폐증이 더 두드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폐 중에서도 여기 꼭대기 쪽에 종양이 생겼을 때에 이 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여기 그림 잘 봐주세요. 보세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쪽 좌측은 괜찮아. 좌측은 괜찮은데 눈꺼풀이 이렇게 쳐져. 안검하수인 것 같기도 하고 쳐져. 그리고 이쪽은 땀이 안 나. 이쪽만 땀나. 예? 이쪽만 땀나. 그리고 눈동자가 작아져. 이쪽에 눈이. 우측에 배꼭대기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판코스트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측 눈꺼풀이 반쯤 감기고요. 눈동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쫙 갈랐을 때 우측으로는 얼굴에 땀이 안 나요. 좌측으로만 땀이 나고. 이럴 때 암 환자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증을 호소해. 그러면 검진 받아봐야 되겠다 라고 충고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 토론해 봅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 암 환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폐암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라는 표현을 종종 하거든요. 진행형 암이라는 게 무엇이냐. Symptoms of advanced lung cancer인데 여기 진행성이라는 말이 advanced예요. advanced. 진행형 폐암은 암이 폐에서 시작된 곳으로부터 퍼졌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암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초기암, 조기암, 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암을 퍼뜨릴 수 있는 액티비티한 암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진행성 암이다. 특히 우리는 지금 폐암의 경우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성 암일 경우에는 어떠한 증이 확인되는가?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과 불편함입니다. 여기서 불편함은 심리적인 것도 작용이 돼요. 한절부절 뭐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 지속적인 기침이 끊이질 않아. 당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침의 변화가 점점 더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심하게 숨이 가빠진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량. 잘 먹어도 말라. 식욕부진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먹으니까. 그런데 잘 먹는데도 말라. 그리고 흉부 감염이 아까 증처럼 끊이질 않아. 객혈, 피가 섞여 나오고 쉰 목소리, 삼키는데 어려움, 연하곤란, 그리고 핑거 커빙이라고 하는 손가락과 손톱 모양의 변화. 갑상선 질환에서도 생기는 거, 곤봉형 손톱이 생겨요. 주요 혈관 막힘으로 인한 얼굴 부종. 이것은 상대정맥막이 폐쇄되어서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욕감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상과 막 섞이는 거죠. 폐암은 또한 때때로 흉부벽과 폐 사이의 축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괄호 열고 흉막 삼출액.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이것 때문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여기 우리가 음료수를 마셨어요. 근데 흘렸어. 그래서 이게 이제 티슈로다 이렇게 딱 가서 티슈가 촉촉해지잖아. 그럼 습기를 머금은 거잖아.
문자 그대로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의과학적인 견해가 아니야. 피모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책이다. 이건 좋아요. 그러나, 폐 정격을 통통한 사람한테 놓았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습기로만 생각한다면, 폐 정격을 아주 통통한 사람한테 놓았을 때 더 통통해져야 돼. 그런데 절대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통통한 사람한테 열하건 냉하건 간에 아주 통통한 사람한테 방광정격을 놔봐. 그리고 체중을 재봐. 체중에 변화가 있으면 그 말이 맞지. 왜 그 말씀을 강조드리냐면 폐암의 경우 흉막에 물이 고일 수 있어요. 물이. 능막 말고요. 흉막에, 폐 자체의 흉막에. 그러면 이거 물이 고였으니까 폐승격 나야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어쩌면 폐승격증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정밀하게 진단한 후에 선택해야 된다. 정밀한 진단을 한 후에 선택한다. 여기 진행성 폐암, 진행성 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 보다 정밀한 해설을 빌려옵니다. 여기 보세요. Symptoms of Advanced Lung Cancer. 예, 지금 액티비티한 모습이 보이죠? 액티비티하게. 암은 진전의 정도에 따라 조기암, 진행암, 말기암으로 나뉘어진다. 잘 봐주세요.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기초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행암은 암 숙주의 방어 반응의 균형이 깨져 원발소가 확대하고, 프라이머리 캔서, 원발, 처음 시작된 곳, 그곳이 확대하고 전이를 일으켜 장기의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암이다. 진행형 암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장기의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암이다. 그랬는데 이걸 호주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설명이 아주 자세해요. 진행성 암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